그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 시험지에 대해서 이제 원래 제가 출제를 한 다음에 지금 두 개를 막판에 좀 그 여기 컨텐츠 점검팀이랑 좀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원래 문제는 어 17번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 중 가장 큰 값 m이라고 할 때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능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모두 구하시오가 원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일 시험 볼 때 그 월요일에 시험 볼 때 숫자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 뭔가 채점할 때 조금 편하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제가 바꿔놓은 건데 뭐 실제로는 결국에 그냥 쓰는 걸로 다 바뀌었지만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그냥 조금 더러울 수 있다 숫자가 요거 미리 알고 있으시고 17번이랑 제가 20번도 그냥 그때 최대값과 b 최대값 p하고 그때 의 비를 구하세요. 그냥 요렇게 나왔었어요. 서술형에서는 굳이 이렇게 숫자를 이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희주 여기 저는 더치커피. 좀 문항들 간의 설명은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받을 텐데 요게 이제 20문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20문제 정도가 다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은 월요일 시험에서 준킬러 이상의 역할을 해줄 그런 문제들이라서 거기 하나하나 주제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꼭 보고 월요일에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냥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이용해서 뭔가 수학을 더 많이 엄청 많이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냥 오늘 끝나고 여기서 그냥 풀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도 하고 조교쌤들한테도 질문하고 요렇게 하고 끝내고 가는 편이 사실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집에 가서 또 풀어야지라고 하면은 잘 안 풀리게 돼서 다 여러분들 부교재 보고 변형한 거예요. 부교재 보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거 있으면은 보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주요 문항 이 중에서도 주요 문항 제가 생각하는 그거 좀 찍을게요. 마지막 거 20번 푼 사람 있나요? 20번. 어, 네. 20번 혹시 그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20번이었나? 혹시 기억하나요? 그 생각과 여러분들 부교재 문제를 같이 결합한 문제거든요. 조금 이따 또 그 얘기할게요. 분명 처음 본 건 아닐 거고 중동고에서도 요거 주요 문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 많다라고 생각돼서 출제한 거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나는 그래도 3개 이하로 틀렸다. 3개 이하. 오케이. 이제 메뉴 선정이 끝나면 총평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총평부터. 네, 어때요? 저 잠깐 나 좀 볼래요? 네. 중간고사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웠다, 쉬웠다. 더 어려웠어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쉬웠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랑 비교해서. 좀 더 어려웠어요? 어. 여러분들 낸 거 서술형도 채점돼서 이따가 나갈 거예요. 마지막 학생인가요?
네, 시작합시다. 저 일단 총평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중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험은 좀 어렵다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지 뭐 이거를 당연히 뭐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현장 가서 어려우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건 맞고, 근데 이제 막판에 조금 제가 수정하게 됐던 거는 객관식의 난이도를 막판에 조금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높이진 못하고. 왜냐하면 주관식 서술형이 분명히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요건데,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받게 될 그 자료들, 요 변형 문제들 미리 아마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컨텐츠룸에 거기 지금 한 100분 정도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못 풀어봤다라고 하면 오늘 꼭 받아서 풀어보시고, 제가 변형을 할 때 중동고 스타일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A라는 문제가, 자, 여기 있는데, 원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방향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구조면, 이게 사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변형할 때 어떻게 가져가냐면 얘를 바꿔요. 얘 생김새를 약간 다르게 한 다음에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근데 중동고가 약간 악랄한 건 뭐냐면은 A가 약간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답을 구하게끔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는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나 요거 익숙해 라고 했는데 막상 풀려고 딱 봤더니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분명히 요 문제들 사이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들, 특히나 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냐면 대표적으로 다 같이 우리 15번 봅시다. 15번. 요게 조금 더 체감적으로 중동고스럽다를 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5번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배운 대로 그냥 쭉쭉 잘하고 있어. 이거 부교재에서도 있었고 나 뭐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었어. 라고 했는데 막상 딱 풀었는데 A가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내가 계산 실수했나 보다. 라고 가는 순간 사실은 계산 실수가 아닌 그런 상황. 그걸 좀 연출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답형 단답형은 원래 내일 모레 월요일에 시험 볼 때 단답형 1번이랑 서술형 1번은 사실 쉬울 거예요. 미리 알고 계세요. 좀 쉬울 거고, 이 시험지랑 비교하면은 객관식 마지막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근데 단답형 1번에 조금 더 쉽게 낼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너무 중동구스럽다 보니까 포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선행한 애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라는 느낌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로 쫄게 하는 거. 이게 그냥 쭉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생긴 게 너무 까다롭게 생겼는데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자, 뒤쪽으로 갈게요. 서답형 4번, 이제 서술형 1번이죠. 18번은 괜찮았을 거예요. 18번은 괜찮았을 거고, 자, 19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빨리빨리 구하지? 라고 했을 때는, 자, 오늘 제가 둔각 삼각형 구하는 거 그냥 공식처럼 하나 써놓을 거거든요. 월요일에 그냥 외워서 들어가요. 알겠죠? 혹시라도 원 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n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바로 그냥 공식 써서 구해버릴 수 있게, 둔각삼각형에 대한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각삼각형은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19번도 약간 좀 계산으로 까다롭다. 그리고 20번은 저는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문제예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했고,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동고 기초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써져 있는 문제들도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최대한 좀 주관식이랑 서술형 여기에 좀 신경 썼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어렵게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약간 간결해 보이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딱 그랬어요. 그냥 쓱 봐서는 뭐 다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면 계산 많은 문제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번 요 문제도 사실 그냥 쓱 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지? 싶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6월 모의고사 20번을 좀 자기가 좀 심도 있게 복습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A 또는 B가 0이다라고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도한 1컷은 77점이에요. 유도한 1컷은. 자,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예상일 뿐이고 77점에 대해서 뭔가 그거를 넘었다 못 넘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 자,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조금 빠르게 갈 거고 1번, 2번, 3번 실수하지 마세요. 3번 A, B는 BA다 이런 조건 없어요. 3번 실수하지 말고 자 4번 그 다음 5번 자 5번에 자 이거 여러분들 부교재 문제거든요. 변형 문제인데 자 제가 1011의 행렬을 써놨어요. A 행렬은 1011 자 이거 n승하면 그대로 10n1이에요.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바로 썼을 것 같고 자 6번이 일단 첫 번째로 약간 걸리적거리게 하는 문제였어요. 6번이 제가 유도한 거는 자 그럼 6번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자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여러분들 내일 이제 월요일에 시험 볼 때 그 구별이 가능한 그리고 구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는 이런 거는 그냥 밑줄 쳐둬요. 워낙 실수를 많이 해. 워낙 자 그래서 6번에 0부터 0부터 4 0부터 4 큰일 날 뻔했네. 0부터 4까지의 수 중에서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뽑을 건데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 자, 근데 얘도 다시 한번 낚시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2차라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따로 신경을 써줘야 되고 A만 0이면 사실 다시 B 또는 C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B하고 C 그냥 골라주는 거 12개가 그냥 확정. 자, A가 0일 때 B하고 C 결정 12개.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A가 0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A가 0이 아닐 때 왜? A가 0이 아닐 때는 2차 함수거든. 그러면 2차 방정식일 때 그럼 얘가 실근이 존재하려면은 당연히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이다 뭐 이것만 잘 써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얘를 써줄 때도 얘가 B의 제곱 얘가 4AC보다 크다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B에다가 내가 막 넣을 것이냐 아니면 A에다가 계속 넣을 것이냐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써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냐 아니 여기 제곱이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B에다가 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요거는 카운팅은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가 0일 때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계산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뭐 0 들어가면은 지금 뭐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고 얘는 안 된다. 자 근데 얘가 0만 아니게 되면은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나 C는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C가 0이면 그러면 B 제외하고 가능한 A 세 개씩이 다 들어가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2 들어갔을 때는 얘가 1 이하기 때문에 뭐 추가될 것이 없지만 여기에 9가 들어가면은 4분의 9 그래서 1, 2, 2, 1 요게 추가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에다가 플러스에 2개 자 그 다음에 4일 때는 얘가 4 이하면 되겠죠. AC가 4 이하 뭐 이렇게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0일 때 A 3개 그리고 1, 2, 2, 1, 1, 3, 3, 1 이렇게 자 그래서 3개 플러스 4개 이렇게 카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은 이게 지금 말만 잘 이해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7이 들어간 바구니 그리고 나머지 2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사실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는 때 알아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7보다 큰 수 2개를 미리 7 쪽에다 넣어 놓고 나머지를 이제 3개 뭉치지 않게 이렇게 분배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분배만 끝내주면 그러면 마치 바구니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랑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되죠? 넘어갈게요. 자 8번 넘어갈게요. 9번은 약간 그냥 A, B 구하면 끝. 이번에 행렬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행렬에서는 힘을 안 줬어요. 자, 어쨌든 9번은 A, B 구하면 끝. 자, 근데 자, 행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문제처럼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월요일에 A, B를 구했는데 단위 행렬이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행렬이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빨리 A, B하고 BA 두 개를 구해봐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AB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세제곱 곱하기 B세제곱 여기까지만 써져 있다. 만약에 세 개가 이렇게 곱이. 그러면 AB는 BA가 성립하는 순간 그냥 A끼리 묶어주고 B끼리 묶어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 A의 n승이랑 B의 n승이 따로따로 규칙을 따를 수도 있다.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알고 있고. 자, 넘어갈게요. 10번.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에 이제 앞줄에 5개, 뒷줄에 7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뭐 1학년 2명은 앞줄에, 2학년 3명은 뒷줄에 앉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은 뒷줄에 앉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양옆 앞뒤로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한테 좀 익숙한 조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혹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기억하죠? A가 24 이상이 앉는다였나? 24 이상이 앉는다. B는 뒤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 이하였나? 14 이하였나? 뭐 하여튼 그런 문제. 예.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은 앞에 여기 두 명이 앉을 거예요. 두 명이. 그쵸? 요 두 명을 먼저 앉힙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두 명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랑 얘에 앉혔다. 그러니까 얘랑 얘 앉혔다. 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몇 개 더 있어요. 한 개가 더 있겠죠. 건너편에. 근데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경우의 수를 딱 다 풀었을 때 아씨 요거 하나 빼먹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앞줄에 두 명이 앉는 모든 경우를 쓸 거거든요. 근데 절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그러니까 아예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냐면은 요 5명에서 이웃하지 않게 두 명을 앉히는 총 경우의 개수를 먼저 여기다 옆에서 써놓으란 소리예요. 자, 잘 들어봐요. 여기다가 두 명을 앉힐 건데 두 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사건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를 먼저 빈자리를 박아두고 다시 사이사이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총 분류했을 때 여기에서 다 합치면은 6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은 첫 번째 1번 상황 얘랑 얘에 앉혔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분명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본 거니까 고배 법칙으로 2를 곱하고 시작할 것이다 가 될 거고 자, 얘랑 얘일 때는 마찬가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또 만약에 얘랑 얘를 봤다 라고 하면 얘는 지금 대칭이 없죠. 그냥 한 가지. 자, 그럼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얘를 포기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자. 얘랑 뭐 얘가 나오면 되겠죠. 대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자, 2, 2, 1, 1 다 더하면 6가지가 된다라는 확신 갖고 계산 시작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앉으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팅을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그리고 그 해설을 또 역시나 제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해설에 녹아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오답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해설을 한번 확인해 봐도 괜찮아요. 저한테 바로 질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조교쌤들도 지금 다 미리 공부를 다 하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막 물어봐도 돼요. 자, 어쨌든 자, 11번으로 갈게요. 11번 기억 AB는 BA다. 자, 지금 요거 암기된 친구들은 하나만 생각해 두세요. A 플러스 B는 2다 라고 했을 때 A는 이라고 쓰거나 B는 이라고 썼을 때 그러면 기억에 대한 증명이 너무나 편하다. 자, 니은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 자, 디귿 A의 세제곱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쵸? 행렬은 별로 어려운 문제를 넣지 않았어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12번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까다로워요. 12번. 12번이 왜 까다롭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가족권에 집중하지 않아서 여학생이 4명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다라는 느낌인데 자 어쨌든 자 12번에 이렇게 그림이 앞에 있는데 지금 앞쪽에 이렇게 6자리 오른쪽에 4자리인데 여기는 여자가 4명 앉는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럼 총 인원수가 지금 9명이니까 여기는 남학생 5명이 앉을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1학년 3명은 여기 앉고 나머지 2학년 2명이 여기 앉고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여학생이 뭐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남학생 5명인데 1학년 3명, 2학년 2명 자 얘네들을 누구를 먼저 앉힐까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수 있을 법한 부분은 뭐냐면은 1학년끼리는 앞뒤를 이웃해도 돼요. 지금 문제 조건을 읽어보면 2학년은 안 되는데 같은 열이 1학년은 된다. 요거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1학년 3명을 먼저 앉히자라고 했어요. 1학년 3명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자 3명을 먼저 앉히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앉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학년 3명을 여기 3명 쭈루룩 앉힐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1명, 여기에 2명 혹은 여기에 2명, 여기에 1명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가요? 똑같죠? 그쵸?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는 곱의 법칙을 쓸 거야 라고 2를 곱하고 지금부터 여기다 고정을 시킬게요. 여기 1명 앉힐 거고요. 1학년 여기에 2명을 앉힐 거예요. 자 곱의 법칙을 썼다는 건 난 그 중에서 특정한 한 개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자 1학년 1명을 어디에 앉힐 거냐 라고 생각하는데 1학년 1명을 만약에 여기에 앉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1학년 앉혀보고 여기 앉혔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1학년 2명 앉혀보고 다시 여기는 얘하고 똑같을 거니까 그냥 다시 써주면 되고 방향성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1학년 3명 그러니까 남학생 3명 2학년 남학생 2명 이렇게 앉을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앉을 자리 결정되는 경우에다가 여기 잘 봐요. 여기 지금 A하고 B는 분절돼 있기 때문에 B가 어떻게 생겨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면 무조건 이렇게 11, 22 아니면 22, 11 이렇게 오겠죠? 어차피 뭐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선택이 될 거라고요. 괜찮죠?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 그러니까 얘는 약간 독립적으로 지금 이놈은 둘 중에 내가 하나 선택을 해줄 것이고 여학생 1학년 2명 그리고 여학생 2학년 2명 이렇게 그냥 따로 놓을 거니까 얘만 잘 해보자. 얘만. 요게 될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얘를 같이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그럼 여기에 1명을 앉고 여기 이렇게 1명 앉고 이렇게 지금 2명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2명이 앉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냐면은 1학년도 앞뒤로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요거예요. 1학년도 앞뒤로 앉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요 3자리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2학년 2명을 앉히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3자리 중에서 내가 2자리를 먼저 고르면 요 상황이 2학년이 앉을 자리가 되겠다 이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분류 그냥 뭐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2명 1학년이 앉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1학년은 어디 앉아야 되냐라고 하면 뭐 여기 앉아야겠네요. 맞죠? 또 1학년이 이렇게 앉으면 이때는 안 될 것 같고 자 1학년이 이렇게 앉으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1학년 여기 앉고 2학년은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간다 라는 상태로 계산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막 그냥 곱셈들은 어차피 해설이 자세히 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디어 위주로 쭉 갈게요. 그리고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계산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월요일에 시험에 나왔을 때 뭔가 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 자리를 먼저 고정을 시키자. 사람을 앉히면 안 되고 자리를 먼저 고정시키고 맨 마지막에 곱해줄 건 남학생 3명 3팩 1학년 3팩 2학년 2팩 여학생 2팩 2팩
이렇게 곱해줬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막 1학년 막 500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학생 여기 앉고 남학생 이러면 안 되고. 되죠? 음. 자, 우리 13번. 13번이 제가 그냥 쓱 넣어놨는데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13번이 중동구가 조금 부등식 파트에서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값을 되게 좋아해요. 중동구가. 그래서 일부러 13번에도 여러분들 부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요거 기억하나요 혹시? 잠깐만 근데 잠깐만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부교재 한 세네 번씩은 풀었죠? 알겠어요. 자, 그 부교재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부등식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게 제 기억에 c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 뭐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부등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들어봐요. 자, 봅시다. 집중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을 썼어요. A는 0이 아니고 역시나 C도 0이 아닌 상황. 자, 이 상황을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썼어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자, 그러면 이때 두 근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왜? 지금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 넣고 그 다음 정리하면 얘가 될 거니까 a하고 c가 0이 아니더란 조건만 있으면 그 정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나가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썼다면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집어넣었을 거니까 지금 두 근이 역시나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나왔을 것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썼다면 얘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이때는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할 건가요? 그게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올 때 x 대신에 뭘 집어넣냐? x 대신에 자, 지금 빨리 생각해봐요.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요? x 대신에 2x분의 1? 2x분의 1? 자, x 대신에 얘 2x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가 됐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 근은 알파하고 베타였는데 얘 근은 뭐겠냐? 라고 한다면 2알파분의 1, 2베타분의 1 맞죠? 그러면 지금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에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방정식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부등호의 조건으로 바꿔버린 게 부등식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볼게요. 13번.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넣어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였는데 나한테 주어진 식은 4ax의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였는데 얘 그냥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을 때 어렵지 않게 그냥 그릴 수 있겠다. A는 양수인 상황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겠구나. 뭐 요거겠네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 x제곱 플러스 b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좌변에만 집중해 보면 이거 절대값 x 플러스 1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일 수 있겠다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얘를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자, 좀 써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로 했는데 그냥 선생님 좀 편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문제는 설명 듣지 말고 빨리 그냥 식을 써봐요. 빨리. 만약에 못 풀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좀 식이 눈에 보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설명 듣지 말고 빨리 요 문제는 그냥 써봐요. 그냥.
자, 앞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아까 지금 저 왼쪽 식에서 오른쪽 13번으로 넘어올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아니 이걸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 방정식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맞죠?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을 써놓기는 써놨어요. 그래서 해설을 막상 보면은 되게 좀 어느 정도 길 거예요. 어느 정도 길 건데 제가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건 아니고 한번 들어봐요.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근이 알파고 베타다. 근데 지금 근의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에서 조건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지 뭐. A가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더 이상 그냥 방정식으로 관찰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얘를 볼게요. 얘.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지금 절대값 때문에 복잡한 거니까 얘를 t라고 한번 고쳐보자. 그럼 얘가 t의 제곱 플러스에 bt 마이너스 a. 자, 지금 이거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방정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방정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얘가 0이다 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지 밑에 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x 대신에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됐다. 뭐예요?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2t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에서 x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2t분의 1을 요렇게 집어넣었더니 식이 요렇게 됐네. 그쵸? 그러면 원래 이 상태일 때는 지금 근이 알파고 베타였는데 얘가 요렇게 갔으니까 x가 알파일 때는 t가 요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얘의 근은 t는 얘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2베타분의 1 이렇게 나와줄 것 같아요. 맞죠?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요. 지금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취하고 뭐 난리를 쳐도 될까? 라고 했을 때는 A가 0이 아니고 여기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봤다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것이다.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0, 마이너스를 가질 것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요 사이에서 어딘가에 0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는 0보다 작고 동시에 베타가 0보다 크다. 맞죠?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라고 쓴다면 얘는 양수다. 마찬가지 얘는 음수다. 자, 그러니까 얘 부호는 양수가 될 것이고 얘 부호는 음수가 될 건데 내가 지금 구한 건 x가 아니라 t. 그냥 t로 치환했다라고 치고 t에 대한 범위조차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그럼 얘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프를 완성해 본다면 요게 t축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 나오면서 두 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베타 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분의 1 이라고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t가 사실은 0 이상의 수여야 된다. 그러면 사실 t에 대한 범위를 얘를 마이너스 2베타 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분의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은 t가 마이너스 2알파 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t에 대한 조건 자체가 얘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알파 분의 1 어떠한 양수보다 작다가 돼줄 것이고 그러면 얘를 다시 x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주면 다시 2알파 분의 1 음수보다 크다 x 플러스 1이 그리고 양수보다 작다가 돼줄 거고 x에 대한 범위는 1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되죠? 여러분들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심화 변형한 거고 이미 컨텐츠룸에서 제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딱 요거 한 문제만 좀 이번 기말고사에 정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유일하게 컨텐츠룸에 나갔던 자료하고 중복시켰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지 않은데 아이디어를 좀 똑같이 가져갔던. 자, 이거 나온다라고 치면은 절대 뭐 얘에 대한 해석 막 A는 뭐고 B는 뭐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조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간다? 얘를 방정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래프를 좀 표현해보자.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느냐 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릴 것이다. 자, 여러분들 부교재에 뭐가 있냐? 자, 생각해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자, 밑에 얘가 x 플러스 100의 제곱? 얘 x 플러스 100?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 아니라 cx의 제곱 대신에 cx 플러스 100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0 플러스 a는 0. 그럼 걔도 뭐예요? 그냥 얘 x 플러스 100을 t라고 치환했을 때 걔에 대한 두 개의 근이 나올 건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냥 요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요 문제가 만약에 이해된다면 그 문제는 뭐 훨씬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최대한 좀 필요한 설명만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복습해야 돼요. 자, 14번. 14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요거는 해설을 좀 넘어갈 거예요. 말로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문제가 길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본 거지. 뭐 이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육식동물 기준으로 나눠줬으면 되고 5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한 다음에 가져갔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번. 자, 15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마지막에 판별식 썼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구조예요. 맞죠? 인수분해가 안 돼도 A에 대한 범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잠깐만, 15번 나 맞았다. 손 한번 들어줄래요? 나 맞았다. 오케이. 어느 정도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가족권에 다시 부등식을 좀 나는 방정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보면은 조금 신기한 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5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니 f의 2분의 1 플러스 x 얘가 0 이하일 때 해가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라고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방정식으로 써져 있다면 는 0이다 하면 마이너스 5랑 3이겠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막상 f에 들어가는 수는 마이너스 2.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막상 f에 들어가는 수는 마이너스 2. 자, 마찬가지 3을 넣었을 때 막상 f에 들어가는 건 2.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x축과 마이너스 2,0과 2,0에서 만나겠다. fx는 최고치 함계수 a라고 하면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근데 자, 요거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 봅시다. fx는 이라고 했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쳐봐요. 자, 이때 a가 만약에 음수다.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불록인 어떠한 이차함수다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f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지금부터 어떤 것만 대답하냐? 얘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얘가 그대로 위로 블록이 될 것이다. 맞죠? 그대로 위로 블록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f의 1-2x 얘는 어때요? 얘는 그대로 위로 블록입니다. 맞죠? 어차피 최고차항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달라지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 이 15번 같은 거 문제를 딱 봐도 가족권을 통해서 f의 2가 0이고 f의 마이너스 1은 0이어야 돼. 근데 그대로 얘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죠? 그리고 나조건 이용해서 뭐 판별식 뚝딱뚝딱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칠판을 쭉 지우고 16번 간단하게 보고 17번 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자기가 뒤쪽 문제에서 조금 못 풀었던 게 있다. 근데 설명 들으니까 좀 어떻게 힌트를 좀 얻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미리 좀 보고 있으세요. 좀 지우고 문제 좀 적는 동안에.
자, 앞에 봅시다. 16번이랑 17번을 좀 적어놨는데 16번은 최대한 빨리 가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모자가 7개가 쭈루룩 있으면 지금 사이사이에 지금 x1, x2 쭉 해가지고 x8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x8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지금 여기에 19칸이 있기 때문에 7개를 넣으면 빈칸이 12칸이 나와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모자가 7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 x1, x2 쭉 해가지고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2가 나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요거예요. 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그냥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빈칸에 이렇게 넣을 텐데 이게 좀 2칸 이하로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얘도 마찬가지 빈칸은 한 칸 혹은 2칸 쭉 해서 한 칸 혹은 2칸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x1이랑 x8 얘네들은 0부터 3이에요. 3은 뭐야? 0부터 2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부터 2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분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것끼리는 동일하게 생각해주고 다른 거를 좀 특별하게 관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얘네끼리는 괜찮다. 근데 문제가 x1이랑 x8이 문제다 요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2 플러스에 x3 플러스에 쭉 가져가서 마지막에 x의 7 요렇게 6개의 합이 얘가 몇이 나와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0, 0이 들어간다면 그대로 12개가 될 거고 0, 1, 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1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뭐 11개가 될 거고 쭉 가져가서 만약에 둘둘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8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분류 기준이 뭐 적당히 5개면 각각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분류인데 그래도 어렵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자 들어보면 지금 여기에 1개 혹은 2개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1개씩을 다 놓자. 미리 한 칸들을 다 빈칸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x2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주면 x2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111 6개가 그대로 이렇게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을 1, 2로 보지 말고 얘를 0, 1로 보자. 0, 1로 얘네들을 싹 다 0, 1로 보자. 한 다음 얘가 x2 프라임 플러스에 x3 프라임 플러스 쭉 가져가서 x7 프라임 얘가 6이 싹 다 빠졌을 거니까 6 5, 4, 3, 2 이렇게 나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계산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얘가 6이란 소리는 뭐냐 하면은 x1과 x8 얘가 00 나왔다는 소리예요. 00. 그럼 00 나오는 건 한 가지 경우. 근데 지금 얘네들 2부터 7까지가 0이거나 1인데 그게 싹 다 더해서 6이다. 그럼 얘네 싹 다 1이구나. 한 가지 경우.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얘를 6으로 만드는 세팅 경우도 한 가지, 얘가 6이 된다는 것도 한 가지. 그럼 얘는 그냥 한 가지. 자, 근데 5가 됐다라는 건 뭐냐? x1과 x8을 더했을 때 1 나왔다는 소리니까 0, 1 또는 1, 0. 그러니까 얘를 5로 만드는 세팅 경우가 얘는 두 가지. 인데 6개 중에서 내가 5개를 선택해서 1을 부여하자 라고 되면 얘는 6시 5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얘가 4다라는 건 얘가 4라는 거는 0, 2, 1, 1, 2, 0 세팅 가능수 3가지. 3가지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자. 6시 4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얘 3가지. 자, 이놈. 자, 이놈 3가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지금 0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2, 1, 1, 2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팅 가능수 2가지 곱하기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자 라고 될 것이고, 마지막 얘가 2란 소리는 얘도 2, 쟤도 2 한 가지 세팅 가는 경우 한 가지. 자, 이 상태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자. 자, 1 곱하기 생략 그냥 6시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17번으로 갑니다. 17번. 17번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17번.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구 스타일이 이 뭔가 절대값으로 대충 넣어놓은 다음에 그려보세요. 이제 이거 안 하고 자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좀 헷갈릴걸? 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특징이라서 여기다 K를 살포시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자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뭐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쨌든 두 개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랑 x는 1일 때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점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 중에서 고정되는 점은 오직 하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2다. 요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2다. 그럼 문제는 여기 어딘가에 어떤 점이 찍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1을 그대로 넣어봤더니 이 k가 찍혀야 된다. 아 여기서부터 약간 멘붕. 이 k가 도대체 뭔 점인데? 라고 생각이 될 건데 들어보면 만약에 이 k가 위쪽에 있다면 어떻게 되지? 위쪽에 있다면 만약에 이 점이라면 근데 이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위쪽으로 간다면 들어보세요. 위쪽으로 간다면 그럼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얘 기울기가 3이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근데 이런 모양에서 A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절대. 동의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위로 가면 안 돼? 그럼 얘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면 옆으로 얘가 이렇게 찢어지면 근데 그 역시나 말이 안 된다. 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K에 대한 범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계속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어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 A 이상이다? 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초에 이런 점은 여기에 찍힐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될 거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야 1,2k가 어디 찍힌다는 거야? 뭐 여기 찍히면 어쩔 건데? 라고 해보면 얘가 위쪽으로 솟구치면 얘는 아래쪽으로 꼬꾸라지고 있었어야 되고 이렇게 A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얘도 절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꼬꾸라진다면 얘는 솟구치고 있어야 됐고 A 이상이다 얘도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럼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 유일한 가능성이 얘가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이 되고 그대로 얘도 다시 횡보가 유일하게 가능하다. 요거예요. 그래야지만 x가 b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 요거 처음 지금 딱 들으면은 이거 좀 해석하기가 좀 빡셌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6월 20번은 뭐 처음 보자마자 해석했나요? 아니죠. 6월 20번도 순간적으로 딱 놓친 학생들은 뭐 2차 부등식 2개 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고 그거보단 좀 더 가벼운 내용이라고 생각은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지금 A가 뭐 이상이다의 범위가 얘가 나와줄 건데 뭐 이상이다? 그러면 얘면 괜찮다.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얘면 괜찮다. 그러니까 A는 지금 가능한 A들을 쭉 써보면 A가 2면 괜찮다. 2. 그럼 그때는 B가 몇이다? B가 마이너스 1이다. 2면 2 이상인 범위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또 A는 정수이기 때문에 A가 1이면 A가 1 그럼 얘가 0,0 그럼 1인 여기 그럼 얘하고 얘 사이 그러면 B의 범위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A는 1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또 A가 0이면 A가 0 그럼 B의 범위 0 B도 0. 자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그럼 B는 역시나 다시 2분의 1. 좀 전의를 상실한 것 같은데 들어봐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이쪽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냐면은 얘가 횡보하다가 내려오다가 횡보하려면 지금 K의 값이 유일하게 가능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K는 마이너스 1로 고정됩니다. K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고 얘가 이제 몇 콤마 몇이다?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다. 자, 따라서 관찰해야 되는 A, B 순서상의 개수는 요게 끝. 요게 끝. K는 마이너스 1로 그냥 고정된 상황.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 나와주면서 아니 뭐야 이거 그냥 지워주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얘예요. 문제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냐 하면은 되게 낯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익숙한 상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되게 낯선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익숙한 상황으로 가져가자.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얘가 절대값 x의 제곱이 아니라 만약에 이놈이 t 마이너스 a 플러스의 절대값 t 마이너스 p 얘가 5 이하다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훨씬 더 쉽게 풀지 않을까? 라는 거거든요. 괜찮죠? x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t라고 쓴 다음에 이제 천천히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건데 잘 들어요. 이거를 제가 해설에서는 식으로 다 쓰긴 썼어요. 해설에서는. 근데 아니 우리 누가 이걸 식을 쓰고 있어요. 얘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2 상수함수 구간 기울기 다시 2 맞죠? 이렇게 분명히 그려진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자,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얘 2. 그럼 이때는 지금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생길 건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2, 응? 마이너스 1, 몇? 마이너스를 그대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3, 3. 자, 얘는 2, 3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만. 어, 우리 요 문제까지 하고 뒤에 너무 조금 남았는데 뒤에 저 18번 안 할 거거든요. 19번만 공식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20번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요 문제까지 하고 아마 배달이 왔을 거. 지금 딱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네. 왔나요? 네, 지금 나눠줄게요. 자, 우리 받고 할게요. 받고.
자, 칠판 봅시다. 칠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집중하자고 이렇게 다 같이 힘내자고 샀어요. 이거 먹으면서 집중을 안 하면 그거는 배부른 그냥 돼지예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지금 A하고 B의 순서상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올 건데 얘를 T라고 생각하고 그냥 식을 꾸며주자. 요 상황까지는 연출을 제가 미리 해놨는데 자, 식이 써놨어요. 식을 미리 써놨어요. 자, 봅시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생길 것이냐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얘 여기를 2,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하죠? 2,3.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2,3. 너무 작나? 이걸 좀 크게 그릴까요? 크게. 자, 이렇게 나와줄 거고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될 것이다. 동시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3이 될 것이다. 자, 근데 5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5가 여기 촥 있을 건데 얘 그러면 델타 y가 2. 그렇죠? 델타 y 2. 자, 그럼 기울기가 2기 때문에 델타 x는 1. 자, 그럼 x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t의 범위죠. t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근데 t는 애초에 x 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 3보다 작다. 그렇죠? 자, x의 제곱이 3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 3 x 루트 3이 되겠다. 요거예요. 자, 그럼 미리 그려놨던 거 그냥 재활용합시다. 자, 얘도 봅시다. 얘도 얘 1,2분의 3 1,2분의 3. 자, 이제 눈치를 챘다면 땡큐인데 얘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얘를 구할 필요가. 어차피 이거 y는 5를 딱 했을 때 이게 지금 양수인 이놈만 궁금하다 라고 된다면 자, y는 5를 탁 그었을 때 y는 5, 델타 y는 2분의 7. 그럼 다시 델타 x는 4분의 7. 기울기가 2기 때문에 그럼 4분의 7을 더하면 4분의 11.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x제곱이 4분의 11보다 작다. t가 4분의 11보다 작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 2분의 루트 11 되죠? 자, 얘는 암산합시다. 퉁퉁 5 델타 y 5 2분의 5 괜찮죠? x제곱이 2분의 5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보다 크다. 2분의 루트 1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와줄 거고 얘는 다시 재활용합시다. 자, 마이너스 1 콤마가 있을 거고 2 콤마가 있을 건데 우리 2 콤마 넣읍시다.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나오면 그대로 2분의 3 나와줄 거고 뭐 얘랑 지금 델타 y 델타 x가 지금 똑같은 상황. 그럼 얘는 다시 4분의 7이 될 거니까 4분의 7을 여기다 더해주면 4분의 11. t가 4분의 11보다 작다. x제곱 역시나 4분의 11보다 작다. 그럼 x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1 루트 11? 근데 지금 뭔가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도와줘요. 뭔가가 이상한데? 지금 뭔가 이상하게 썼는데? 어디? 여기? 나 지금 뭔가 이상하게 썼어요. 빨리 도와줘요. 2분의 1, 2분의 3. 4분의 9라고 했나? 4분의 9. 4분의 9. 여기까지 잘 썼구나. 자, x제곱이 4분의 9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3. x 2분의 3. 자, 이렇게 나오면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선 2루트 3. 자, 여기서는 루트 11. 자, 여기서는 루트 10. 자, 여기서는 3.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는데 문제를 약간 마지막에 바꾸면서 제곱한 거. 얘 제곱 이렇게 12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약간 대화가 안 되는데 선생님 저 그거 식 되게 없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짝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수학 풀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내가 보고
식이 많다,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푼다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식이 어느 정도 꽤 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시험지는 그러면 시험지에 등장할 문제는 식이 짧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확정됐다면 쭉 미는 것도 중요하다. 자, 넘어갈게요. 1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이랑 20번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해설했던 거 말고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던 걸로 이제 대체를 할 건데, 그 이유가 이제 20번에 대해서 뒤쪽에 약간의 계산이 조금 꼬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렇게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12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원 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쭉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하고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문제에 대해서만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일단 배경 지식으로 좀 갖고 갈게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유리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역시나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보통 물어보는 게 둔각 삼각형이 조금 난이도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물어보는 빈도수가 좀 더 얘가 많아서 얘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좀 가져간다면, 어떤 원 위에 이렇게 동일한 간격의 점들이 있다. 자, 동시에 여기도 원 하나를 다시 그려볼 건데, 자,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n개의 점이 있는데 n이 짝수일 때, 자, 그 다음에 이때는 n개의 점이 있는데 n이 홀수일 때,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지금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지름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이때도 대응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 라고 하면은, 지금 요 두 점을 빼고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점들이 쭉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자, 요 한 점, 위에 있는 요 한 점이 포함되는 그 삼각형인데 나머지 두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쪽에서 두 개를 뽑아버리면 돼요. 혹은 이쪽에서 두 개를 뽑아버려도 되는데, 자, 이쪽에서도 두 개 뽑고 이쪽에서도 두 개 뽑으면 나중에 얘가 순서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갈 때 이놈 차례일 때도 요렇게 두 번 뽑게 되면서 중복이 되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 생각할 때, 자, 요 한 점일 때 요렇게 여기서만 뽑읍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때 차례에서는 역시나 오른쪽 상황 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여기에서 뽑는 거하고 같은 경우기 때문에, 자, 짝수일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n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뽑고, n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n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빼고 2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요쪽 요 상태의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요 부분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즉 2분의 n-2 n-2. 자, 그럼 요 숫자 자체가 여기에 포함된 점의 개수 중에서 두 개를 뽑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n 곱하기 2분의 n-2 c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공식처럼 우리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은 n이 짝수일 때에 대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봅시다. 홀수일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금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지금 얘 이렇게 지름으로 내리면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이쪽에도 점들이 이렇게 있어 줄 거고 여기에도 점들이 이렇게 있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점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냐 라고 똑같이 접근해 주면 되는데, 자, 2점일 때 차례예요. 2점일 때. 자,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의 개수는 전체 n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랐을 때, 그러니까 n 곱하기, 자, 여기 있는 점의 개수는, 자, 한 개 빼고 2로 나누면 돼요. 한 개 빼고 2로 나눈다. 그러니까 2분의 n-1 C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게 둔각 삼각형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만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 예각 삼각형의 개수도 굉장히 가볍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 수는 있으나, 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마이너스의 직각 삼각형의 개수 또 빼기에 둔각 삼각형의 개수.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체 삼각형의 개수하고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구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조금 이따 계산할 때 한번 해볼 건데 구하기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할 거는 사실 둔각삼각형 하나만 정확하게 공식처럼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2개의 점이 있어요. 12개의 점. 그러면 이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도대체 몇 개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12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의 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의 점 이렇게. 자, 얘가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점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지름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도 당연히 여기에도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건데 12개의 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P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 5개의 점이 있고 여기도 5개의 점이 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도 5개, 얘도 5개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난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놈일 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이놈일 때.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점이 어떤 식으로 찍히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얘랑 자, 계속 찍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5개,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를 선택만 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돼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꼭지점당 이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가 5개씩 있다. 그러니까 12개의 점이다. 따라서 12 곱하기 5가 돼줄 건데, 자,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이유. 문제가 뭐냐? 만약에 여기서 이놈을 선택했다라고 해보자. 이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놈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넘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더니 얘는 정삼각형이 되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도 이놈인데 얘도 이놈이고 얘도 이놈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3번이나 카운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개수를 2번을 빼줘야 될 거고, 아, 이때 마이너스에 12개의 점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4개.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이렇게 빼줍시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60에서 8을 뺐기 때문에 52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둔각삼각형을 공식처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개수 12개의 점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릅시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하나의 지름을 잡을 때마다, 자, 위에 있는 원을 한번 재활용해 보면 하나의 지름을 잡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10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12개, 뭔 소리야? 12개가 아니라 지름이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10개의 상황이다. 그래서 총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60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의 개수만 빼주면 되는데, 자, 우리 짝수니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12 곱하기 12에서 2를 빼서 2로 나누면 5 C2, 여기에 5C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그럼 3 곱하기 2, 그럼 6이니까 앞에 있던 10이랑 약분이 되면서 2 곱하기 11 곱하기 10, 220 마이너스에 60 마이너스에 5C2는 지금 10, 그럼 120 120, 그럼 두 개 더하면 180 빼면 40. 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52와 40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개의 합 92가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번이었고 이제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0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6월 모의고사 20번이 굉장히 좀 학생들이 까다로워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에 대한 난이도를 담으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다운그레이드 내신형으로 이렇게 변형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들은 나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져간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 서술형으로 좀 담아봤어요. 자, 어쨌든 20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b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0 이하다. 그럼 얘를 이제 교집합 공통근의 범위가 x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낯설고 까다로운 형태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지금 6월 모의고사 20번은 그래도 오답을 여러분들이 해봤다라는 가정으로 조금은 갈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얘네 두 개가 얘가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면 절대로 지금 범위가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고 있어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일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2차 분응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할 거냐면은 자, 지금 첫 번째 1번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이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 A가 0이고 그리고 동시에 B가 0이 아니다. 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A가 0이 아니면서 이번엔 B가 0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니 A도 0이고 B도 0이면 어쩔 건데 뭐 요 생각이에요. A가 0이고 B도 0이다. 가 지금 얘 0, 얘 0, 얘 0, 얘 0, C가 0보다 크다. C가 0 이하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떤 범위를 갖는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관찰을 안 해도 되는 모순 덩어리다. 라고 가져갈게요. 모순 덩어리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봅시다. 얘부터.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첫 번째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 아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써질 것이냐?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고 A가 0이기 때문에 bx의 제곱 플러스 c 얘가 0 이하다. 가 돼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이 뭐가 돼야 된다? x가 b보다 작다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연립부등식에서 위에는 등호가 없는데 밑에 등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등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하고 동치해야 되냐? 일단 이놈을 무시한 채로 얘가 이놈과 동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껴주고 좀 풀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얘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을 좀 풀어볼 건데 이놈을 넘기고 b로 나눴을 때 뭐가 돼야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얘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얻어줄 것이고 b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b분의 c보다 작다가 나와줄 건데 요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의 역할이 뭐가 돼줘야 되냐면 얘가 b가 돼줘야 됩니다. b가. 그래야지 이놈과 똑같은 형태가 되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c가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는 b제곱, 즉 c는 마이너스 b제곱이 돼주면서 자, b제곱은 당연히 양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c 역시나 음수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얘하고 얘 교집합이 이놈이 될 것이냐 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밑에 이 식도 관찰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뭘 활용할 거냐? c는 마이너스 b제곱 위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활용해 볼 거예요. c는 마이너스 b제곱을 그대로 넣어 보면 지금 얘가 b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놈이 0 이하다 가 돼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하고 양변에서 음수 b를 척척 나눠줄 건데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그러면 x의 제곱이 b 이상이다. 근데 써놓고 보면 알겠지만 아니 b가 지금 음수인데 x의 제곱이 지금 음수 이상이다? 그럼 얘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 따라서 이때 나오는 그는 모든 실수가 돼줍니다. 모든 실수 x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 교집합일 때 깔끔하게 얘는 그냥 무시하고 이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아, 지금 첫 번째 이 케이스가 괜찮구나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케이스가 괜찮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 얻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얻어진 게 도대체가 뭐냐? 얘가 A는 0이고 B는 0보다 작고 동시에 C는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이 상태인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2a-3b 플러스 4c예요. 2a-3b 플러스 4c. 그러면 a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4c인데 마이너스 3b를 써준 상태에서 이제 c 대신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b제곱을 넣어준다. 마이너스 4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 b가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바꿔보면 마이너스 4를 앞으로 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b제곱 플러스 4분의 3 따라서 b 플러스의 8분의 3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얘를 전개했을 때 64분의 9 그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9 따라서 플러스 16분의 9를 해주면 똑같은 식이 돼줄 거고 요 2차 함수 형태를 어느 상황에서 b가 0보다 작다의 상황에서 해석해주면 이제 b가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이때 최대값 16분의 9를 갖습니다. 가 나와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Q 자연스럽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일대에 대해서 이때 답이 나왔다. 이때 답이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를 관찰해 보자. 요건데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게요. 두 번째 얘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x의 제곱 자 b가 0이다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다 가 돼 있고 또 b가 0이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얘가 0 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어떤 결론으로 가져야 되냐면은 x가 b보다 작다. 근데 b가 0이라면서요. x가 0보다 작다가 돼줘야 돼. x가 0보다 작다. 얘가 지금 x가 0보다 작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가볍게 얘기하고 얘는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놈에서 x가 0보다 작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c를 넘기고 a로 나눠줄 거예요. 다시 한번 c를 넘겨서 마이너스 c로 만들 건데 얘가 이렇게 a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a의 부호에 따라서 x의 제곱 이놈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수도 있고 x의 제곱 이놈이 마이너스 a분의 c보다 작다가 돼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아니 지금 이때라고 생각해보면 이때라고 얘가 음수가 양수가 둘 중에 뭐가 나오든 이렇게 발전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놈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얘가 돼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럼 얘가 돼준다는 거는 부동의 방향이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이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그러니까 x제곱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음수라면 얘는 모든 실수 전체 그러니까 얘가 될 리가 없고 얘가 양수라면은 다시 얘는 어떠한 음수보다는 작고 양수보다 크다가 돼줄 거니까 일단 이 범위가 표현돼 주려면 그냥 깔끔하게 얘가 0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놈을 추가적으로 관찰해서 좁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얘랑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일단 가능성을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c가 0이어야 된다. 뭐 이 상태예요. c가 0이다. 추가적인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서 x가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고 이제 얘가 어떤 x가 0 이하가 나와주면서 깔끔하게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이 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위에서 나온 식들을 여기다 다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c가 0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싹 지워줄 거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음수가 돼줄 거예요. 음수. 자 따라서 이놈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이놈은 x가 마이너스 a로 쭉 나눠주면 0 이상이다가 돼줄 건데 아니 지금 얘는 0이면 안 되고 얘는 지금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은 0보다 크다지 0보다 작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다? 얘는 모순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결국에 첫 번째 상황 관찰했을 때 이렇게 나와 줄 거고 그 계산 결과가 이 상황
펼쳐질 거예요. 자, 이제 20번까지 마무리했는데 정말로 결국에 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일 있을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봐보시고,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서술형에 대한 시간을 조금은 미리 좀 빼놔야 돼요. 서술형에 대한 시간. 그리고 이거는 실전이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추가적인 가산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점 따라서 점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식 혹은 뭐 서술형 파트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나 이거는 어떻게 접근할지 전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해 봤는데 접근 방법도 모르겠고, 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든지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 감이 안 와 라고 한다면은 진짜 과감하게 그 문제들 버리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쌓아놓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말고사 꼭 잘 보시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여름방학에 대한 설명의 영상으로 혹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